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이번에 큰 발의안이 나왔어요. 특히나 이게 여당이 아니라 야당인 민주당에서 발의한 내용이라서 더욱더 우리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건데, 자, 지난번 이 기록적인 폭우가 오면서 반지하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침수가 됐습니다. 자, 그 이후에 여러 사업 방식들, 뭐 모아타운 같은 경우나 이 가점제로 이 후보지를 선정하게 되는데, 이 가점에 반지하 주택 그리고 주차장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폭우 이후에 이 반지하에 대한 이 사회적인 여론이 반지하가 없어져야 된다,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로 지금 선회된 상황입니다. 자, 물론 이 반지하가 없어지면 서민들은 어디로 가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을 텐데, 결국에 이 서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반 서민주택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자, 인구 밀도는 가장 높은데 지금 서울에 나대지가 없죠. 택지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공급을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이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재재라고 하죠. 이거를 통해서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여기에 일정 비율을 이 공공 분양, 공공 임대, 이런 그 비율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신규 공급을 하는 그러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결국에 이러한 서민의 그 삶의 질을 올리고 우리 서울에 있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 노후주택들을 신규 주택으로 일정 규모,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늘려주는 정책을 쓰면서, 거기에서 기부 체납을 통해 그리고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서민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게 조합이라고 하죠. 택지가 아니다 보니까 조합원 사이에 이견이 있고, 이 이익에 따라서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사업 진행 자체가 굉장히 느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웬만한 이 지역들, 이 아파트의 재료가 되는 빌라촌의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 신축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 노후도 있죠. 노후도를 해쳐서, 노후도를 떨어뜨려서 일반적인 정비사업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필수 요건이 있습니다. 이 필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자, 이걸 좀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일단은 서울의 이 주거지 중에서 이런 노후 주택이 모여 있는 속칭 빌라촌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주거지 중에서, 서울의 주거지 중에서 40%가 넘는 41% 정도가 이런 노후 주택이 섞여 있는 속칭 빌라촌이거든요. 생각보다 많죠. 근데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중간 신축이 들어설 수밖에 없죠. 허가가 나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서 도정법의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지역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이 41% 중에 87%가량이 일반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오래 걸리는데 이 오래 걸린 사업조차 진행할 수 없는 지역이 태반이다. 자,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이 모아타운 개념이죠.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원래 이 민간 정비 사업을 진행할 때 필수 요건, 동수 기준으로 하죠. 이 노후도를 67% 이상 갖춰야만 합니다. 근데 앞서 드린 문제점 때문에 모아타운, 모아주택은 노후도를 확 낮췄죠, 기준을. 그래서 모아주택 57, 10% 하향시키고 모아타운은 절반 수준으로 내리게 된 겁니다. 그 외에도 뭐 역세권 도시정비용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7%를 깎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완화한 형태로 사업 방식들이 새로 생겨나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 서울에 많은 양의 계획을 세우고 정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노후도가 굉장히 관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현재의 서울에서는. 그래서 오늘의 이 발의안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하나의 키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기사 내용 보죠. 서울의 반지하 공동주택 노후 기준을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 추진한다.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67%가 있죠. 근데 이 기준을 봤을 때 노후 건물의 기준은 그럼 뭐냐? 자, 일반적인 철근 콘크리트조를 기준으로 30년으로 삼습니다. 그 외의 구조 같은 경우에는 20년을 기준으로 노후동을 판단하게 되는데, 자, 중요한 게 이 반지하 주택 중에 철근 콘크리트조가 많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이 반지하 주택이 얼마나 있는지 보면요. 자, 2020년 기준 데이터를 보면은 전국에 이 32만 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절반이 넘는 20만 가구 정도가 서울에 몰려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노후 주택지, 특히 그런 쪽에 많이 몰려 있죠. 정비 사업이 꼭 필요한 지역들에 이 반지하 주택이 좀 많이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점, 이 30에서 20년으로 완화되는 것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요. 현 시점에 정비 사업을 진행하기에 이 완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마 한 10년 정도만 더 흐른다면 자연스럽게 이 30년 기준을 반지하 주택들도 넘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여러분들 반지하 주택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주차장법이 강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반지하 주택을 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2000년 초반 이 건축법 바뀌면서 그때부터 짓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2010년대 이후에 또 필로티로 짓는 것들이 또 주차장법이 계속적으로 강화되다 보니까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주택의 문화 자체도.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 반지하 주택의 대략적인 연식, 최근 연식을 따지자면 딱 20년 전이라는 거예요. 20년 전 주택이라는 거죠. 아직 한 10여 년 정도 남아 있는 거죠. 10여 년 정도 이 노후도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이 정비사업 카운팅이 들어가기 위해선. 근데 이번에 발의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고 치면, 통과되고 조례가 바뀐다 그렇게 되면 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이 노후도가 꽤나 많이 올라가는 지역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호재가 아닐 수 없다, 정비사업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까지 뭐 반지하 주택을 매입한다, 그래서 뭐 다른 형식, 뭐 창고나 뭐 이런 사무실 용도 바꾸겠다, 뭐 이런 것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자, 기사를 살펴보면 이 노후도 기준을 완화해가지고 재개발을 촉진하는 조례안이 발의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새롭게 신규 주택을 짓고 반지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 같은 경우에도 좋은 것이고, 또 세입자도 어차피 보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기부 차납을 통해 또 일정 비율로 건설되는 여러 가지 공공의 효과도 있는 것이고, 이 재개발은 재건축과 다르게 공공의 성격이 아주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인프라도 굉장히 좋아질 것이고요. 자, 이것이 근데 민주당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발의, 그리고 과반이 찬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래 철근 콘크리트, 철골 이런 강구조 공동주택의 노후 기준이 이제 30년 현 규정에 주거용 지하층이 있는 20년 이상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00년 초반부터는 이제 반지하가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 시점에는 굉장히 좋다는 거죠. 어차피 10년 동안 흘러가게 되면 이것들은 다 노후 동수에 포함이 되겠지만, 그 전에 지금 시점에 정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지역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서울의 저층주거지 중에 거의 87%가 정비 사업 진행할 수 없는, 민간 정비 사업으로 할 수 없는, 그래서 지금 모아타운이 인기인 거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지하가 있는 공동주택 노후도 기준을 20년 이상으로 완화해서 반지하를 없애는 방향으로 재개발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폭우를 계기로 해서 이게 점진적으로 이제 퇴출하겠다는 서울시의 원래 정책 방향하고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러한 발의안이라는 겁니다. 자, 8월에 이 신림동 다세대, 이거는 이제 99년 이 공동주택으로서 이전 조례에 따르면 노후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제 통과되면은 포함돼서 재개발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모든 사업들이 노후도를 근간으로 기본 요건으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들의 그 기준들이 올라가면서 지금 후보지들을 넓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동의가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대부분 노후 주거 지역에 몰려 있다. 그래서 모아타운, 신속통합, 도심 공공 복합 개발 이런 많은 사업 방식에 청신호가 켜질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보통 반지하 주택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예, 저렴하죠. 근데 이게 만약에 되게 되면 원래 노후도가 좀 간당하거나 좀 낮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가 확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가뜩이나 이제 반지하 주택은 싸고 만약에 이 정비 사업도 진행하기 가능성이 좀 낮은 지역이었다 하면 더 싸겠죠. 근데 이게 통과되고 그 해당 지역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은 가치가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투자금을 가장 좁힐 수 있는 방향은 가장 저렴한 매물을 잡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반지하 주택은 지금 공시가 1억 미만짜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에도요. 공시가 1억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또 금값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취득세 절감 효과 플러스 정비사업 진행 이 두 가지 효과를 가져오면서 공시가 1억 밑에 있는 주택이지만 가격은 이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지역들이 많이 나올 거다. 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서울에서 이 상위 입지 중에서도 반지하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강남에도요. 그런 지역들이 이 모아타운을 할 수 있는 지역들이 늘어날 거다. 이 두 가지 포커스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반 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모아타운이고 뭐 신속통합이고 역세권 도시정비용 재개발이고 이 여러 노후도라던가 필수 요건, 뭐 권리 산정의 기준,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을 계속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금을 낮게 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이 지역, 방식, 방법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있거든요. 얘기하고 전략을 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강의 꼭 신청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이 서울의 핵심 지역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니까요. 많이 신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반지하의 주택 포함된 공동주택의 노후도가 철근 콘크리트라고 해더라도 기존의 30년이 아닌 20년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이 개정안 발의가 되었다. 이것은 정비 사업에 아주 큰 파도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반지하 주택의 가치 상승과 그리고 강남 지역의 재조명 이런 것들의 후광 효과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정리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매주 수요일 강의 꼭 여러분들 참석해 주세요. 안 보시면 여러분들 손해입니다. 보시면 제가 다 알려드리고 찍어드리니까요.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